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자, 이제 37라운드. 7라운드. 예, 이제 단 2경기만을 남겨두고 있는 K리그 1입니다. 지금 뭐 K리그 2는 플레이오프 팀 이제 가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와 맞붙을 K리그 1 팀들이 누가 될 것인지 여러 가지로 지금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일요일 날 경기에 지금 모든 축구 팬들의 눈과 귀가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네, 23일이죠. 그날 뭐 손흥민의 서부 컨퍼런스 경기도 있고 새벽에 또 유로파 경기도 있는데 일단 K리그가 1은 토요일에 5경기 열리고 이제 일요일에 멸망전이 열린단 어제 말이에요. 그렇게 또 연맹은 스케줄 되게 잘 짜는 것 같아요. 일단 운도 좀 따르는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상스는 이제는 잘 안 보입니다. 네, 사실 파이널 라운드 돌입한 이후에 이미 우승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런 감도 있지만 모든 시선은 23일 그리고 하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맨 아랫부분, 맨 아랫 동네에 쏠려 있는 37라운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한번 6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입니다. 20일 오후 2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서울과 김천의 경기입니다. 네, 서울에서도 경기가 열립니다. 네, 제가 지난 서울 그때 강원전이었나요? 그때도 제가 소감을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여기 내리고 나서도 오늘 경기 원정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도 많이 없었고 지나가는 팬들도 많이 못 봐서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날도 비슷한 양상이 반복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양 팀에게도 목표는 어디 가나 있죠. 예, 서울이 전먹던 힘을 하고 고른 이유는 지금 포항을 마지막까지 지금 추격하겠다는 그런 또 의지입니다. 지금 어떻게든지 4위를 하려고 좀 노력을 했지만 승점 차가 6점이죠. 네, 6점으로 지금 벌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김천을 잡고 포항이 패한다면 승점을 3점 차까지 좁힐 수 있는데 이날 서울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냥 6점 차가 돼서 이제 더 이상 4위까지 못 올라가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고 최상의 시나리오는 3점 차로 좁히는 그런 시나리오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날 경기까지는 마지막까지 좀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김천 역시 동기부여가 비슷합니다. 지금 대전에 2위 내주긴 했지만 승점차가 3점에 불과해서 승점을 다시 동률로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 상황이 좋지 않지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덤비겠다. 그래서 두 팀에게는 승점 3점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김천 역시 구단 창단 최고 성적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네. 예, 두 팀 모두 뭐 동기부여가 떨어져 보이지만 어찌됐건 또 노릴 만한 부분은 있다라는 네. 말씀이었습니다. 네, 올 시즌 전적은 1승 1무 1패로 팽팽했고요. 서울은 상주, 상무 포함해서 상무팀 상대로 홈 최근 6경기 연속 패배가 없습니다. 6골을 내주고 패한 건 김천 원정이었죠. 기억난다. 네, 홈에서는 과연 연속 무패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포인트가 되겠고 김천은 지금 구기 말년병장들이 전역한 이후에 지금 내무반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즌 첫 무득점 2연패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 시기에 이런 시기가 있긴 했는데 득점도 되지 않고 지금 뭐 수비도 되지 않고 상당히 조직력이 좀 흔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천을 조금 더 파고들면 지금 20명 정도가 가용 인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임덕근 선수가 어깨 부상으로 전년 시즌 출전이 좀 불투명한 상황에서 문현호와 김민규, 김희석도 지금 출전이 좀 불투명합니다. 일단 엔트리에는 포함될 수 있겠지만 출전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대로 엔트리에 들 수 있는 선수는 16명 정도라는 거고 그러니까 교체는 어떻게든지 꾸역꾸역 되겠지만 그중에서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퇴장을 당하거나 아니면 부상을 당하면 선수단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말은 뭐 동계훈련 미리 준비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런 말을 할 때는 상당히 좀 씁쓸할 수밖에 없는 우리도 마지막 3경기, 4경기도 집중하면 2위까지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정종영 감독에게 있을 것 같고요. 서울은 클린말라 선수가 일단은 시즌 아웃됐기 때문에 결정하고 나머지 선수 중에는 큰 부상자는 없는 상태인데 이제 야잔 선수가 지금 월드컵 예선을 치르고 돌아오기 때문에 야잔 선수의 컨디션 을 마지막까지 살펴서 선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키플레이어는 나 혼자 산다에 떴던 링가드 선수. 재밌게 봤어요. 네, 링가드 선수가 아무래도 방송 효과도 있고 조금 더 링가드를 보러 오는 팬들도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진수 선수의 영어 실력이 돋보였다. 네, 생각보다 대화가 잘 돼서 확실히 유럽파는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그 링가드 선수가 그렇게 주목받는 경기에서 스타의 어떤 면모를 보여줄지가 궁금하고 김천은 상당히 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새롭게 지금 주역이 된 선수들 중에서 지금은 당장 돋보이는 선수는 좀 보이지 않았는데 그래도 뭐 스피드라던가 측면에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선수가 전병관 선수 같아서
싶어서 전병관 선수를 골랐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서울 승하겠습니다. 뭐 스쿼드 운영 그리고 후반 서울이 그래도 김천보다 좀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요. 김천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서 저 스쿼드 지금 부상자만 보더라도 네. 서울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승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어떨까 한번 또 보겠습니다. 대전 강원전이고요. 22일 오후 2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자, 대전 첫 우승 가자라고 첫 뽑았습니다. 준우승. 네. 준우승 가자라고 했습니다. 대전이 이번 경기에 승리하면은 창단 첫. 네. 이미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진출을 어느 정도 확정. 물론 산술적으로는 뭐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네. 거의 희박한 상황. 사실상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진출을 확정지은 상황에서 동기부여는 명확합니다. 황선홍 감독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 준우승 한번 가보자라는 거를 뭐 경기 전후에서 얘기를 했었고 또 그 휴식기 동안에도 많이 강조를 했다고 해요. 네. 아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노릴 텐데 그렇다면 이번 경기 승리가 기본적인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스트 전력을 총출동시키겠다는 얘기겠죠. 베스트를 투입 안 할 이유는 또 없죠. 그렇습니다. 네, 이 대회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네, 홈 경기이기도 하고요. 아마 여기서 그런 역사를 한번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강원은 지금 산술적으로 역시 5위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과 승점 차가 1점밖에 되지 않죠. 5위가 될 경우에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2까지도 진출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원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노릴 수 있지만 화요일 날 마치다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습니다. 네. 현재 강원은 리그보다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양상인데 정경호 감독이 지금 스쿼드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3일 뒤에 바로 경기가 펼쳐지니까 물론 홈에서 경기가 벌어지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출지 그리고 변화를 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변화의 폭, 로테이션의 폭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강원 선수 중에 아주 두터운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폭이 어느 정도일지가 이날 경기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은 일단 주민규, 밥신 선수는 브라질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돌아가서 이제 치료하고 있고요. 이명재 선수가 대표팀에서 지금 부상을 당해가지고 네. 가나전에는 아예 뛰지도 못했는데 이날 경기까지 가능할지는 애매해서 괄호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일단 네. 간격을 봤을 때는 쉽지 않아 보이는 건 사실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 자리에 대체할 수 있는 자원들이 충분히 있고 대전이 지금 늘 얘기하지만 풀백 자리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예 여승원 선수 같은 경우는 데뷔도 못했고 그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회를 줄 수도 있는 최전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광현 선수가 뛰고 누구죠? 구택 선수가 돌아갔는데 강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투지 선수가 누적경으로 뛸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에 최병찬, 가브리엘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뛸 수 없고요. 이상원 선수 군대를 갔기 때문에 제가 저 괄호 표시를 해놨습니다. 역시 문제는 최전방과 최후방 모두 지금 비어 있는 상황인데요. 강투지 선수 자리에는 박호영 선수라든지 이기혁 선수가 뛸 것으로 보이고요. 이상원 선수 자리는 조금 좀 유동적입니다. 지금 모재현과 김대현 선수가 좌우에서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 투톱 자리 만들어줄 선수 찾고 있는데 강윤구 선수가 그 자리를 메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좀 변화의 폭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신민아 선수가 부상을 안 당하고 돌아오길 또 바라겠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주전으로 뛰었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요전적 올 시즌 1승 2무로 대전이 우위에 있고요. 9월 마지막 경기가 0대0 무승부였습니다. 이게 양 팀이 치른 마지막 맞대결이었는데요. 제가 기록을 보니까 대전과 강원이 만나서 0대0 무승부는 이 경기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골이 나고 승부가 어느 정도 갈리는 경우가 좀 많았다. 그리고 최근 8경기 맞대결 1승 6무 1패. 6번 비겼어. 네, 굉장히 팽팽합니다. 대전 최근 홈 6경기 연속 승리 거두고 있습니다. 6연승을 하는 동안 무려 16골을 넣었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가 돼서 정리를 했고요. 대전의 키플레이어는 마사로 했고요. 강원의 키플레이어는 신민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민아 선수가 좀 해줘야 여기 센터백 자리 한 자리를 좀 차지해야 되는데 일단 부상 없이 일단 돌아는 왔거든요. 과연 신민아 선수가 강투지 없는 센터백 라인 어떻게 할지 그리고 대전은 주민규가 없는 상황에서 역시 마사 선수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키플레이어로 꼽았습니다. 예측을 먼저 해주시죠. 대전 승하겠습니다. 워낙 홈에서 강하고요.
전체적인 뭐 지금 흐름 제가 볼 때 강원은 역시 아침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출 것 같아요. 최근 8경기 맞대결 봤을 때 무승부하고 싶죠. 무승부가 하고 싶은데 무승부를 하겠습니다. 뭔가 대전도 사실 동기부여가 그 11월 A매치 전과 같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무승부를 고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안양과 수원FC전이고요. 같은 시각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자, 주목할 포인트 안양 7위 그리고 마지막 홈 경기라고 했습니다. 안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잔류를 확정 지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크게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바로 하스왕. 하스왕. 네, 하스왕을 하겠다는 각오가 상당히 지금 사실 동기부여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음. 유병 감독이 이걸 목표로 잡았다고 해요. 음. 자, 우리가 첫 해에 물론 상위 스플릿은 가지 못했지만 하스왕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겠냐. 우리 한번 이걸 도전해 보자 하고요. 또 이 경기가 안양의 마지막 홈 경기입니다. 안양 올 시즌 승격하고 나서 홈팬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고 또 홈마다 또 좋은 경기를 좀 보여줬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은 생각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휴식기 동안에도 상당히 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준비했다고 하고요. 또 무엇보다 부상자가 대부분 돌아왔습니다. 박종현 선수를 제외하고 지금 뭐 야고라든지 김정현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정상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해요. 물론 김정현도. 네, 네. 경기 출전까지는 물론 애매하긴 하지만 경기 그 훈련은 정상적으로 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일단 10위 확정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산술적으로 9위는 가능합니다. 네. 울산과 승점차 5점 5점. 차인데요. 하지만 좀 쉽지 않은 상황. 두 경기에서 울산이 모두 미끄러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 수원FC 입장에서는 사실 11위와 10위는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그렇죠. 승강에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저쪽에서 올라오는 팀이 좀 빡빡하게 준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와서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팀을 상대로 하는 게 조금 더 부담이 덜하거든요. 하지만 11일 경우에는 수원 삼성과 경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일단 수원 FC는 10위를 확정지는 게 우선입니다. 하지만 지금 11위와 승점 차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날 경기에 승리하는 게 좀 상당히 중요해서 수원 FC 역시 10위 확정이라는 포인트를 얘기했습니다. 네. 수원 FC 같은 경우에는 루안이 누적 경고로 빠집니다. 지금 사실 윌리안 선수가 아직까지 풀타임을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루안 선수가 경기를 풀어가고 전체적으로 뭐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빠지면서 좀 공백이 생겼고요. 이지설 선수도 수비 쪽에서 좀 부상이 있습니다. 장윤호 선수는 장기 부상이고요. 공수 쪽에 약간의 좀 균열이 있는 수원 FC입니다. 올 시즌 2승 1패로 안양이 우위에 있었고요. 안양이 최근 10경기에서 6승 3무 1패 2연승 포함해서요.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단 1패밖에 없었고요. 반면에 수원FC는 최근 5경기에서 2무 3패로 좀 부진한 형국입니다. 차이가 나네요. 네, 안양 홈 5경기에서 4승 1무 무패 달리고 있는 가운데 수원FC는 원정 5경기에서 1승 4패로 역시 부진했다는 것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플레이어 양 팀의 스트라이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은 뭐 못다가 잘하면 뭐 언제나 좋은 흐름의 안양이고요. 수원FC는 루안까지 빠진 상황에서 사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 두 선수가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날 경기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저부터 예측을 하겠습니다. 저는 수원 FC 승리로 하겠습니다. 오. 예, 흐름이나 뭐 안양 원정이라는 부담은 있지만 뭔가 마지막 동기부여 그리고 싸박이 미칠 것 같습니다. 저는 안양 승리하겠습니다. 안양승. 안양이 최근 기세가 워낙 좋아서 음. 저는 안양 쪽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포항 전북전입니다.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포항 스텔리아드에서 열립니다. 포항 4위 넘어 3위 도전으로 했습니다. 산술적으로 역시 3위가 가능합니다. 승점 3점 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포항 입장에서도 ACL2가 어느 정도 뭐 좀 더 유리한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는 3위까지 올라가는 게 좀 중요하고요. 물론 뭐 지금 굉장히 근접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김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지만 뭐 순위 차이를 올리는 거 아직까지 그 서울과 뭐 서울 경기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서울이 다득점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뒤집힐 수 있는 양상도 있거든요. 하지만 포항도 이날 경기 승리할 경우에는 4위도 확정 짓고 또 3위까지 도전해 볼 수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부분을 주요 초점으로 좀 잡고 휴식기 동안에 좀 휴식 위주로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남은 경기가 2경기밖에 없긴 하지 뭐 ACL 2도 치러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포항은 리그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휴식기를 치렀다고 합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포획 감독도 얘기를 했죠. 이제 그렇죠. 코리아컵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실제 휴식기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리그에서는 뭐 지난 경기 대관식도 아주 잘했고 물론 마지막 경기 최철수 선수 은퇴 기념식도 있겠지만 네. 일단은 이날부터는 본격적인 코리아컵 결승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전북 같은 경우에는 김영빈 선수도 이제 훈련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 거의 베스트 전력이거든요. 콤파뇨 선수를 제가 빼놓거든요. 네. 콤파뇨 콤파뇨 장기 부상. 선수를 빼놓고는 이제 다 돌아온 상황이거든요. 뭐 티아고 선수도 지난 경기 누적 경고에서 돌아왔고요. 그래서 전북 같은 경우에는 보다 좋은 상황에서 코리아컵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포항 같은 경우는 부상자가 너무 많습니다. 뭐 완델소는 올 시즌까지는 안 뛰기겠다고 박태 감독 얘기를 했었고요. 오베르단 또 부상이고 전민경 선수도 뭐 부상으로 지난 경기 뛰지 못했죠. 조성욱 선수 역시 마찬가지고요. 홍윤상과 김서진 선수가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공격진 꾸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홍윤상 선수를 대체해 줄 수 있는 자원이 많지가 않은 그렇죠. 게 역할이 있었죠. 네, 솔직히 포항의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백성동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지금 뛰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뭐 오베르단 선수 자리는 뭐 김동진 선수가 지금 메워주고 있는데 김동진 선수도 지금 중국 원정을 다녀왔단 말이에요. 네, 22세 대표팀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항 입장에서는 뭐 강민준 선수도 갔다 왔고 전체적으로 스쿼드가 좀 약간 빡빡한 상황이긴 합니다. 포항도 아주 스쿼드가 두터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올 시즌 주 전적을 보면 1승 1무 1패로 팽팽했고요. 포항 홈 최근 7경기 맞대결을 보면 5승 1무 1패로 포항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전북 상대죠. 네. 포항 최근 홈 8경기 4승 3무 1패로 1패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전북이 원정에서 무지하게 강했습니다. 14승 4무 1패입니다. 이 포항 입장에서는 이 전북전에 기분 좋은 기회를 갖고 있는 게 그 전북의 무패 행진을 끝냈던 게 네. 포항 홈이었고요. 전북은 아무래도 이날 경기 좀 더 서력을 포인트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키플레이어는 뭐 전북 계속해서 전진 선수 하는 것 같은데 이날 경기 뭐 득점한 경쟁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서 이호재 전진 선수를 꼽았습니다. 예측해 주시죠. 포항에 근데 빠진 선수 너무 많아, 그죠? 네. 그래서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무승부. 네. 전북 승 하고 싶은데 무승부하겠습니다. 포항의 두 베테랑이 그래도 중심은 어느 정도 좀 잡아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1대1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려서 아까부터 저도 무승부 같이 고르겠습니다. 자, 22일 오후 4시 30분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광주와 울산 경기입니다. 네, 광주는 첫 번째 유종의 미로 골랐습니다. 뭐 전북과의 코리아컵 결승전에서 지금 진짜 유종의 미를 지금 생각한다면 이날은 홈 최종전 리그 홈 최종전이기 때문에 마지막 홈팬들에게 인사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안양과의 하스왕 싸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이정효 감독은 뭐 코리안컵 때문에 우리가 리그에서 집중을 안 할 수 없다. 그때도 한번 칠판에다가 집중력이라고 적고 평상시에 니네가 집중력을 유지하는 게 그런 마지막 5분에 드러난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했듯이 이날 역시도 울산이랑 한번 싸워보는 이종효 감독 성격상 그리고 광주의 특유의 색깔상 마지막까지 맞붙는 그런 양상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요. 최근에 또 홈에서 2연승 또 달리고 있기 때문에 홈발을 다시 한번 누리고 싶은 마음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은 또 무조건 잔류로 잡았습니다. 일단 최근에 뭐 승부차기 콘텐츠도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뭐 찍은 거긴 하지만 그 정도로 어느 정도의 좀 큰 고비는 넘었다고 좀 보는 것 같고 일단은 뭐 승점 1점 정도만 따도 어느 정도는 좀 거의 9분응선 넘을 수 있고 이긴다면 잔류를 확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두 번째 옵션 없이 바로 광주전 승리로 잔류의 도장을 찍기를 바랄 것으로 보이고요. 다행히 광주 상대로 올 시즌 강했습니다. 한때 광주 이정효 감독과의 홍명보 감독 지략 대결에서 이정효 감독이 좀 우위를 점하는 시기도 있었는데 올 시즌에는 2승 1무로 울산이 우위를 점했고 김포환 감독 부임 후에 기류가 많이 바뀌었죠. 맞죠. 6득점 1실점입니다. 광주가 참 득점에 애를 먹는 팀인데 특히 울산을 만나면 득점이 좀 힘들었다 하는 게 기록으로 드러나고요. 광주는 말씀드렸다시피 홈 2경기 연속 무실점 연승. 근데 울산은 원정 11경기 연속 무승 중입니다. 이게 상당히 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울산이 자꾸 홈에서 어떻게든지 승점 따서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마지막 원정 고비는 한 번은 분명히 좀 넘어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결장자는 김진호 선수는 뭐 시즌이 어렵고 이민계 선수도 지금 갈비뼈 쪽에 문제가 있어서 아마도 경기 출전은 좀 어려운데 뭐두 선수가 오랫동안 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양풀백은 뭐 조성권이라던가 뭐 심상민이 대체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울산은 이동경 선수가 부상을 당했죠. 큽니다, 커. 예, 뭐 그 노상래 감독이 고맙다는 얘기할 정도로 잠깐이었지만 헌신을 했고요. 그 자리를 이제 이청용 선수가 아마도 좀 메울 것으로 보이고 에릭 선수 역시도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결장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키플레이어도 아예 이청용으로 잡았습니다. 뭐 이청용 선수가 그 전에 파이널 라운드 들어와서 좋은 모습 보인 것도 있지만 광주 상대로 올 시즌에 2골을 넣었거든요. 그 정도로 유독 광주 만나면 뭔가가 좀 터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청용 선수를 골랐고 광주는 신창모 선수 나이가 조금 있지만 축구에 눈을 떴다 그래야 되나요? 뭐 지난 경기도 실제로 현장에서 봤지만 상당히 좀 뭐 활동량이라던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퍼포먼스, 유연성 이런 게 상당히 좀 좋아 보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만약에 이변을 일으킬 수 있다면 저는 신창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겠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울산 승리하겠습니다. 네, 울산이 근소하게 이길 것 같습니다.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무승부. 네, 울산이 원정에서 못 이겼던 게 좀 걸리네요. 네, 무승부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광주가 수비가 좋기 때문에 네. 울산이 상당히 좀 애를 먹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드디어 이 경기가 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때 K리그 2 취재를 가는데 한번 이 경기를 틀어놓고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3일 오후 2시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제주와 대구의 경기입니다. 네, 뭐 주목할 포인트는 뭐 두 팀을 통틀어서 하나밖에 없죠. 과연 제주가 11위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대구가 뒤집느냐. 그 멸망전이 되겠습니다. 대구가 다득점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네. 승리할 경우에는 무조건 순위가 바뀝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장의 분위기 그리고 많은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지금 꼴찌는 대구인데 정배가 대구처럼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 분위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구는 최근 6경기 연속 무패 중이에요. 무승부가 좀 많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극장 무승부도 상당히 그쵸. 많았고요. 이겼다는 기분이 들었던 순간들이 더 많습니다. 네, 지난 경기에도 김현준 선수의 골로 승점을 땄듯이 이 팀이 끈끈함 그리고 투쟁심, 집중력 이런 게 확실히 좀 돋보이는 그런 지금 시기를 보내고 있고 일단 지지 않고 있다는 게 상당한 좀 자신감으로 다가올 것 같고요. 관계자들 얘기 들어봐도 선수 내부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나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서야 김병수 감독의 어떤 뭐 선수들과의 뭐 케미라던가 전술적 이해도가 완전히 좀 물이 올랐다 이렇게 봐도 좀 무방해 보입니다. 제주는 뭐 그 반대라고는 대척점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거보다 확실히 좀 미치지 못합니다. 사실 수원 FC전도 약간의 행운이 따른 그런 또 승리였다고 봤을 때 지난 두 경기는 이 무턱대고 공격을 하다가 2연패를 한 감이 있거든요. 여러모로 지금 김정수 감독 대행 체제에서 뭔가 갈피를 아직까지도 못 잡는 그런 모습에서 지금 3점차까지 추격을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주목할 포인트로 이걸 잡은 이유는 그래도 기억해야 될 거는 승점 3점 우위라는 거예요. 일단 대구가 뭐 정배고 대구가 경기력도 좋다 그래도 일단 유리한 거는 제주라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날 제주가 뭐 이기면 베스트겠지만 혹여나 승점 1점만 따내도 일단 최종전엔 승점 3점 우위를 아는 상태에서 마지막 경기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 제주가 지금 계속해서 원정 홈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실점을 하고 있고 무실점이 없다는 게 아마 내부적으로도 고민일 텐데 이날은 뭐 득점도 득점이지만 무엇보다 무실점이 가장 중요한 그런 경기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네, 대구도 실점이 되게 많은 팀이라서 그쵸. 클린시트가 올해 한 번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팀이라 굉장히 난타전 양상이 될 것 같고 사실 제주 같은 경우에도 이날 잡으면 10등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양 팀 모두 음. 승점 3점을 위해서 뭐 사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입니다. 네, 대구는 포인트는 뭐 돌아오는 세징야로 골라야 되겠죠. 와, 세징야 설명이 끝나네. 그쵸. 상태를 좀 알아보니까 뭐 100%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겠죠. 네, 창기자가 늘 100%가 아니듯이 네, 오늘도 아까 허리라 그랬나요? 다리라 그랬어요. 다리. 오늘은 또 다리가 아프다 그랬는데 세징야 선수도 이제 주사 투혼을 지금 하고 있고
훈련도 100%는 아니지만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제주 원정은 거의 99.9% 확률로 따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뛴다는 얘기겠죠. 다만 뭐 90분 풀타임이냐 아니면 전략적인 투입이냐는 아마 김병수 감독이 결정하겠지만 일단 세징야가 돌아오는 건 엄청난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단 30분만 출전하더라도 저는 키플레이어는 당연히 세징야가 돼야 된다고 봤고 7차 월드 시리즈 7차전에 야마모토 다시 등판하는 거야. 허리 아픈데 예, 던져도 이제 9회 끝까지 완투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야마모토 같은 선수가 세징야고요. 여기에 까요 선수가 일단 중요한 시기에 다시 한번 카드 징계로 빠지기 때문에 김강산 선수의 역할이 좀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제주는 이창민 선수가 빠집니다. 지난 경기 때 불필요한 반칙으로 일단 경고를 받아서 이날 빠지는데 때마침 이탈로 선수가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보다 그 어느 때보다 이탈로 중심의 중원을 꾸릴 것 같아서 일단 키플레이어는 이탈로로 골랐는데 한 가지 특징은 유리 조나탄도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지금 대구전 3경기 연속골이에요. 그러니까 대구랑 제주가 맞붙었을 때 가장 돋보이는 건 세징야도 아니고 일단 지금까지는 유리 조나탄이었다는 거 올해. 야, 이게 김강산 우주성으로 중앙을 꾸려야 되기 때문에 네. 유리 조나탄의 높이가 의외로 빛을 발할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죠. 제주에서 유리 조나탄이라면 대구에서는 김주공 선수 제주 출신인데 제주랑 대구전에서 지금 이 팀에서도 골 넣고 저 팀에서도 골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팀의 맞대결에서 뭔가 빛이 나는 선수가 김주공이기 때문에 두 번째 키플레이어는 유리 조나탄과 김주성 선수가 되겠습니다. 김주공. 네. 김준성은 히로시마에 있습니다. 네네. 네. 자, 예측이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먼저 하시죠.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무승부 하겠습니다. 이게 제주가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최소한 승점 1점이라도 따내자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홈이기도 추측으로 하고 홈이기도 하고 그런 추측도 있고 유리 조나탄이 그래도 추격골까지는 터뜨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1대1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휴식기 아니었으면 무조건 대구승 하고 싶거든요. 네. 휴식기가 어쨌든 휴식기를 거쳤고 제주도 위기감이 상당하다는 거 이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되는데 대구승 하겠습니다. 아하. 저는 대구가 마지막까지 끌고 갈 것 같습니다. 네. 자, 37라운드 프리뷰해 왔습니다. 이제 많이 추워졌어요. 예. 어제 엄청 추웠죠, 상암. 상암 엄청 추웠고 네. 이제 마지막 2경기 남았으니 감기 걸리시지 않고 K리그 끝까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연 37라운드에 많은 게 결정나느냐 아니면 모든 순위 싸움이 38라운드로 가느냐 이번 주말에 결정됩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